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원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10월 12일입니다, 여러분들. 장 마감이 좀 됐고요. 항상 장 마감이 되게 되면 오늘 하루 상승했었던 종목들, 그리고 또 하락했던 종목군들,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 좀 움직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이어가는 컨텐츠를 항상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,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지수는 조금 네,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.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.36% 하락을 했기 때문에, 일단은 전일자에 있었던 뉴욕 증시, 그리고 뉴욕 증시 쪽에서의 뭐 인플레 부담감들, 그다음에 고용 지표의 악화 부분들, 뭐 이런 부분들이 오전 장서부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.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더라도 개인들만이 지금 9,700억, 거의 9,8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한 상태고,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 이제 8,200억 정도 순매도,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2천억에서 3억 정도가 부족하죠. 1997억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. 외국인들 1,60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. 기관들도 마이너스 148억 정도 순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,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동학개미,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이 지수를 하락하는 물량들을 좀 받아낸 하루였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,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뭐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미국 증시 하락이겠죠.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WTI 배럴당 80불이 드디어 돌파가 됐습니다. 뭐 한간에는 85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, 또는 이제 4, 4분기로 넘어가면서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겨울 때가 되게 되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한 100불 때까지도 지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,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이러한 이제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, 물론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뭐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,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. 뭐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죠. 인플레 이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,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물가, 그렇죠?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이 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자금에 대한 흡수, 회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, 시장에서는 좋게만 해석되지는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넘어와서 좀 보시게 되면,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포함하고 있는, 그러니까 비중 자체의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섹터군들을 좀 보게 되면, IT 종목군들, IT 섹터군들을 좀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, 이 IT 섹터군들 쪽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,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공급망 차질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옴으로 인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 둔화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, 국내 같은 경우는 IT 종목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이어져 왔다. 거기에다가 또다시 한번 삼성전자, 그리고 하이닉스,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, 하우에 걸려있는 뭐 장비 쪽이라든지 뭐 속재라든지 그리고 여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IT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. 또 논외로 놓고 보게 되면,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, 일단은 삼성그룹주들의 전방위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나온 하루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좀 밀렸었고요.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밀리는 흐름들, 거기에다가 또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장중에는 1200원대로 좀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,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 같은 경우 매수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. 그에 따라서 지수가 뭐 지난주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대에서 계속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분위기 자체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었고요. 또 눈에 띄게 좀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강세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11월 상장을 앞두고 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비안 관련주, 특히 뭐 우신 시스템, 그 다음에 에코캣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원 화성,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등등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차트 흐름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5일선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상승세, 추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발생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5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죠. 그리고 어제자의 대량 거래량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자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흐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5일선 살려내는 그런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뭐 리비안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에 뭐 동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백미는 에코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전형적인 고가 누리 패턴을 보여줬죠. 한 차례 정도 상한가를 점상을 보여줬죠. 점상을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 날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캔들을 보여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적으로 좀 감소되는 모습들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5일선 빠르게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 공반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수급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 5만 주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상승했었던 섹터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S-오일, 우리나라 대표 정유주들이죠. S-오일, GS, SK이노베이션 뭐 잘 움직였습니다. 뭐 5일선, 21선 눌림목 구간 만들어주면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 정유 쪽에 거의 다 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사실은 정유 업종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좀 매매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안 나왔던 거예요. 물론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너무 좋았고 중소형주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흥구석유라든지 그 GSE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앞서 시황 얘기들을 뭐 제가 짤막하게 말씀 좀 드릴 때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 유가와 관련된 상승 부분들을 계속 인지를 하고 물량들을 좀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하부에 걸려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당분간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,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석탄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. LX 인터내셔널, 그리고 중국 쪽에서 석탄 가격에 대한 가격 급등이 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뭐 LX 인터내셔널, 그다음에 뭐 GS 글로벌, 뭐 KPF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넥스트 B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러한 이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내일 뭐 넥스트 BT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뭐 리비안과 관련된 패턴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량이 실리고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내일 관심 종목으로도 좀 손색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외에도 뭐 움직였던 섹터분들, 그러니까 장 막판 들어서 가지고는 뭐 여행업종,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내일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행업종도 마찬가지로 관심 섹터분들을 좀 보시면서 관심도를 좀 높여가면서 만약에 내일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지금 위원회가 지금 출범이 내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또 투자 모멘텀들을 만들어내주게 되면 뭐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라든지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레드캡 투어라든지 뭐 노란 풍선이라든지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겠죠. 뭐 이런 종목군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매매를 해가지고 좀 수익을 냈던 종목들인데 뭐 직전 고점을 또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으시고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섹터가 강했었던 섹터들은
지난주 목금,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자, 현대차,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너무나 괜찮습니다. 지난주 7일, 8일, 그리고 오늘까지 12일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 순매수만 거의 지금 한 80만 주 정도가 지금 매수자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거의 외국인들이 조금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기아차에 대한 주가를 좀 부양시킨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, 기아차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PHA, 구 평화산업, 현 PHA. 이거 PHA 영어로 바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PHA에 대한 주가 변동성들도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. 9%대 종가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한국인컴퍼니도 마찬가지로 30만 주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17,000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 다음에 SL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고요.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금요일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승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은 뭐 얼추 제가 말씀을 드렸고,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개별적으로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가 5일선을 크게 하향했다시키는, 심지어는 거래량까지 지금 찔렸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1100만 주 정도,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140만 주 정도 지금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 하락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일단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,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모리 시장에 대한 둔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좀 크게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거기에다가 주말 동안에 있었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가지고 뭐 매도를 해서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사화가 됐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게 시장에서는 평가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순수한 이제 메모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고가가 이제 15,000원대에서 형성됐었는데 뭐 어느새 이제 9만원대, 10만원대를 좀 깨고 좀 내려오는 상황들이라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지수는 뭐 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반등을 실패를 하고 저가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 흐름들을 좀 받았는데 아무래도 뭐 게임주들이 나빠서 빠졌다는 개념보다는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욕구가 좀 강하게 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그 와중에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또 신작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2%대에 대한 반등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은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개중에 또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은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특이한 종목이 좀 있어요.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K미디어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은 1차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원미디어, 그쵸? 네, 새롭게 출시를 하는 우리나라 국내 K 특촬물, 그쵸? 제가 아마 이 컨텐츠 우리 채널에서도 제가 제 컨텐츠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잘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주가 흐름들은 괜찮게 움직였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다가 이제 특별편이죠. 특별편 출시되고 뭐 연기력에 대한 예,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,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좀 심상치 않은 하락세를 좀 보여줬어요.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하락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당분간 주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? 예,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장대 음봉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반기는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이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
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시장 자체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좀 컸고요.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뭐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아니었던 내용들이어서 좀 제가 좀 목소리를 좀 깔고 이렇게 좀 즐겁지만은 않은 좀 이렇게 발랄한 목소리보다는 약간 좀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전반적인 지금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지금은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통하는 시장이 아니고 매크로 지표라든지 뭐 전반적인 글로벌 투심 자체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트러진 투심 자체를 좀 살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기다려야 되고요. 뭐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변동성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시장 대응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 드렸던 시황 이야기는요,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뭐 항상 그렇습니다.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